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생명지기를 원하는 김세환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저출산 문제로 시끌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부부가 낳는 아이의 수가 0.78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사람이 평생에 0.78명의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영토가 줄어든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역시 영토가 줄어드는 것 못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돌섬 하나 독도 가지고도 온갖 시끌벅적 난리 법석인데요. 인구가 1년에 몇십만 명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사실 나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평생에 과연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 또한 심각하다고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본들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요. 대통령을 지내본들 말년에 걸핏하면 교도소 가기 일쑤네요. 과연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남기고 한평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요. 막상 저출산 하니까 우리가 그럼 아이 낳는 것을 왜 기피하거나 무서워하는가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제정신이냐고 합니다. 사실 아이 갖기가 두렵다고도 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두렵고 아이 갖는 것이 왜 제정신이 아닐까요? 자, 우선은 아이를 갖기에 가장 주저하고 멈칫거리는 그 이유 중의 이유는 하나로 귀납이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를 우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도 없이 셋방을 전전하면서 아이를 키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지면은요, 좋은 유치원과 학원, 그리고 요즘에는 방학에 해외 연수도 많이 보냅니다.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웬만한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비용이죠. 또 하나 달라진 세태가요. 옛날에 개천에서는 용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은커녕 사실 미꾸라지도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에 크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현실적으로요. 이제 참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나이가 지나버렸네요. 아이 갖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말에 강아지 입양을 하더군요. 무려 11마리씩이나. 예,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 거죠. 자, 애를 낳자면 낳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한 젊은 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이에 대해서 또 상당히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를 갖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는
280조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돈 써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280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 동안 정부가 집행했다고 하는 예산의 총액입니다. 그러면은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700여만 된다고 합니다. 280조를 700여만으로 나누면은 딱 1인당 4천만 원이네요. 신생애 하나에 4천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부부가 2009년에 셋째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카드 한 장입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사실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카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카드로 산부인과 병원에 몇 번 들락거린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주 동안 산후도우미가 하루에 4시간씩 와줬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원해준 우리가 받은 혜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비를 보조받은 적도 없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다만 약속을 받은 건 있습니다.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네요. 그건 너무 머나먼 얘기여서 사실 별로 실감나지 않는 지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막상 아이를 낳은 부모는 받은 적이 없는 돈입니다.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돈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조작성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막대한 돈을 써도 안 되더라 이러는 거죠.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의 절반만 직접 지원을 했다면 지금의 저출산은 절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요, 셋째를 낳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줬더라도 우리는 넷째를 계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만 셋이어서 사실 우리 부부는 딸 하나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 여건으로 해서 그 꿈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지원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대책을 세우느라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 줍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든지 젊은 층을 향해서 뭔가 지원 대책을 써야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출산지원금 200만 원 그리고 부모급여 70만 원을 올해부터 준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는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갖는 가정에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크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이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정부가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 출생을 사실상 국가적 부담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우선 출산하면은 바로 그 즉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부모한테는 200만 원씩 2년 이상을 지급해 준다면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는 지원이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이런 돈이 필요하냐면 우선은 현재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맞벌이 부부 중에 그러면 산모는 무조건 직장을 쉬어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임신에서부터 생각하면 최소 2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 2년에 대한 소득 대체 비용이고요.
또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지금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자는 의미이죠. 출산을 하면 이래저래 잡다한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부부한테 실질적으로 실감 날 만큼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두 합하면 사실 신생아 1인당 약 6천만 원쯤으로 계산이 잡힙니다. 그럼 우리가 22년도에 신생아가 얼마나 되었냐면 25만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5만 명을 기준으로 우선은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해 약 15조쯤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해의 저출산 예산이 지금 대충 한 40조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 15조의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 셋째의 사진인데요. 자녀는 사실상 저희 분신이죠. 자, 영화 더 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네요. 여기 주인공이 죽음의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이 주인공은 자기 딸을 만나야 됐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식만 들었죠. 딸이 생겼다는. 그래서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면서 결국은 딸을 만났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고 멋쩍죠. 딸도 자기 아버지라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쫓기는 시간에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의 존재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이다. 저는 이 말을 두고 지금까지도 곱씹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최근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내 존재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뭐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업적이라든지 또는 내가 쓴 저서 또는 여러 기관, 학교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는 나의 기록들, 이런 것들도 내 존재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대체적으로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나의 직접 증거는 단지 하나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아이들입니다. 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세포로부터 사실 만들어졌죠. 그러고 보면은 나의 아이들은 나의 분신입니다. 내가 죽어도 사실 나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나의 2세, 3세, 4세, 5세 생명은 끝이 없네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자산 또는 명함에 새길 수 있는 나의 신분, 그리고 또 늙으면은 뭐 노후를 즐겁게 보낸다면 세계 여행, 크루즈 여행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무척 열을 올리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서울의 종로에 가면은요,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에는요,
우리 조선 시대의 제왕들이 신위가 쫙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신위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목표 또는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암이 두려워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그 검사하는데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암이 걸린다면 무엇이 두려운가요? 예, 고통과 그리고 죽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 내 생명을 좀 더 늘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내 아이를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아이는 나의 영생과도 관련이 있고 암의 치유는 단지 내 생명을 길어봐야 한 10년이겠죠. 보통 그 정도 더 늘려 잡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할지 뭐 계산 안 해봐도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디 저는요, 나라에서 아이의 출생과 아이의 교육을 전담한다고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저출산에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오히려 생활비의 보탬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대책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